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중에서 그런 운명적인 상대를 한 번 정도 만나보고 싶어 하지 않은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누구나 그런 동화 같은 사랑, 영화 같은 사랑을 꿈꾸죠. 그래서 처음 보는 순간 뭐 첫눈에 반해서 불 같은 사랑을 하고 그 사랑이 꺼지지 않고 계속돼서 아주 오랫동안 서로 행복하게 살았다라는 그 결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뭐 다들 꿈꾸지 않을까요? 학창 시절에 과사무실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던 적이 있어요. 그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는데 그날이 수강 신청 정정 기간이었죠. 그래서 굉장히 동그랗게 생기고 귀엽게 생긴 후배가 아주 그 조급한 표정으로 이 수강 신청 정정을 해야 된다라고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옆에 앉아서 굉장히 친절하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줬는데 사실 그 친구가 그 문을 열고 들어오자마자 그 친구 얼굴을 보면서 이 친구와는 뭔가 깊은 인연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더 친절하게 얘기를 해줬고 아니나 다를까 그 뒤로는 계속 우연찮은 만남이 연결이 되는 거예요. 도서관에 가면 도서관에 그 친구가 있고 뭐 스터디를 하러 가면 그 스터디에 신입 회원으로 그 친구가 들어가 있고 밥 먹으러 가면 거기에 그 친구가 밥 먹으러 가고 있고 이런 우연적인 만남들이 계속 일어나고 그러면서 서로 대화를 하게 되고 더 잘 알게 되고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얼굴만 아는 선후배였다가 친구가 되고 친구에서 이제 슬슬 애인이 되고 애인에서 지금은 제 부인이 돼 있죠. 아마 이런 것들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제가 그 친구에게 첫눈에 반했다라고 할 수 있죠. 첫눈에 반했기 때문에 이렇게 호감이 갔고 호감이 갔기 때문에 사실은 흘려버릴 수도 있는 만남을 굉장히 의미 있게 만들어냈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저에게는 굉장히 운명적인 만남이었죠. 그런데 이런 첫눈에 반했다라는 게 굉장히 로맨틱하게 들리지만 고전에서는 이 첫눈에 반했다라는 걸 어떤 말로 표현을 하냐면 멸망성이라는 단어로 표현을 해요. 멸망성. 되게 무섭죠. 멸망성은 말 그대로 한쪽이 망하면 한쪽은 그냥 망하는 게 아니라 아예 소멸돼 버리는 거예요. 굉장히 끔찍한 관계를 말하죠. 근데 왜 이런 끔찍한 멸망성이라는 관계의 첫 번째 조건이 첫눈에 반한다라는 걸까요? 저는 첫눈에 반해도 지금 잘 살고 있는데 저뿐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잘 살고 있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그 고전은 어떤 얘기를 해주고 싶었던 걸까요? 우리에게. 그래서 우리가 이 첫눈에 반했다라는 것도 약간 더 깊이 들여다보면 크게 두 가지 경우로 나뉘는 것 같아요. 어떤 경우가 있냐면 내가 이 사람을 딱 보자마자 내 이상형인 것 같고 마음이 설레고 굉장히 좋은 호감을 갖게 됐어요. 그런데 내가 이 사람을 그렇게 좋아하고 나서부터 다른 사람들이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 잘 지내왔던 친구들도 되게 시시해 보이고 내 일상도 굉장히 권태로워지고 오직 이 사람과만 같이 있고 싶어지고 이 사람을 통해서만 세상을 보게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세상에 이 사람과 나 둘만 남게 되는 거예요. 조그마한 공간 안에 갇혀버리게 되는 거죠. 저는 이거를 굉장히 시야가 좁아지는 관계라고 이야기를 해요. 세상은 이렇게 넓은데 이 세상에 오직 이 나와 이 사람만 있는 이 공간만이 내가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는 공간이 돼버리는 거죠. 저는 이런 관계가 멸망성의 관계라고 생각을 해요. 대표적으로 로미오와 줄리엣을 떠올리시면 될 거예요. 주위에서 그렇게 아니라고 난리를 쳐도 이 두 사람은 서로밖에 보이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폭주를 하게 되고 결국에는 굉장히 안 좋은 결말을 맺게 되죠. 영화나 이런 거를 보더라도 주위 사람들이 아무리 뜯어 말려도 너희들의 이런 미래는 굉장히 불투명하고 이 사람은 이런 안 좋은 점이 있고 이런 점에서 맞지 않고 아무리 조언을 해줘도 전혀 귀에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의견을 다 무시하고 심지어 야반 도주를 하거나 이 둘만의 사랑의 도피를 하거나 아니면 정말 이 두 사람만의 어떤 삶이 존재하는 곳으로 현실과는 떨어져서 살기도 하죠. 이런 경우가 바로 멸망성의 관계예요. 모든 주위 사람들을 불행하게 만들고 처음에 그렇게 사랑이 불타고 있을 때는 이 둘의 관계도 굉장히 행복했지만 나중에 이 불이 꺼지고 나면 내가 왜 이렇게 살았나에 대한 후회 그리고 이런 그 두 사람만의 공간이 나를 옥죄는 어떤 감옥같이 느껴지고 내가 희생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내가 상처받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뭔가 내 인생이 아닌 다른 인생을 살고 있다라는 자각이 들기도 하죠.
그런데 반대로 똑같이 첫눈에 반했는데 오히려 이 사람을 통해서 내가 이 사람을 살아갈수록 이 사람이 좋아하는 분야, 이 사람이 보고 있는 세상이 내가 보고 있는 세상과 합쳐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마치 수식으로 하면 하나와 하나가 만나서 더 큰 하나가 되는 경우, 저는 이걸 일체감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이런 일체감이 강렬하게 느껴지는 상대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못하고 이 사람이 잘하는 분야가 서로 만나서 함께 잘하는 분야가 되고, 그리고 내가 전혀 관심 없던 분야가 이 사람을 통해서 더 확장되는 계기가 되고, 이럴 수 있는 상대가 있는 거죠. 이런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만약에 나도 학생이고 이 사람도 학생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나보다 공부를 더 잘해요. 그랬을 때 보통의 경우라면 질투가 날 수 있어요. 같이 공부를 했는데 왜 저 친구는 나보다 더 공부를 잘하지? 그리고 어, 능력이 조금 떨어지는 것 같은 나에 대한 어떤 자괴감이 들 수도 있고, 시기가 일어날 수도 있고, 대부분은 그렇죠. 친구 사이에서도 그렇고. 그런데 이 사람에게서는 그런 느낌이 들지 않는 거예요. 이 사람이 나보다 잘한다고 해서 내가 질투가 나고 시기가 나는 게 아니라 마치 내 일처럼 기뻐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잘하는 사람 역시 조금 못하는 나를 되게 떨어지게 보는 게 아니라 함께 끌고 가야 되고 뭔가 함께 같이 가야 되는 그런 동반자로 보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내 기쁨이 이 사람의 기쁨이 되고 이 사람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는 경우, 말 그대로 그 일체감 속에서 같은 기쁨을 누리게 되는 사람이 정말 있어요. 그런 사람이 저는 첫눈에 반했지만 멸망성의 관계로 빠지지 않고 굉장히 서로를 성장시키고 서로 더 큰 세상을 보게 하는 어떤 좋은 관계의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물론 이게 내 의지대로 되는 건 아니지만 내가 혹시 첫눈에 반하는 사람이 있다라면, 딱 보자마자 어떤 호감을 느끼고 어떤 확신이 드는 사람이 있다라면 이 사람을 통해서 내 시야가 더 좁아지고 함께하는 세상이 더 좁아지는지 아니면 더 커지고 더 넓어지고 있는지를 보셔서 꼭 더 넓어지고 더 확장되는 쪽으로 끌고 갈 수 있도록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운명의 상대를 좋은 관계로 끌고 가는 어떤 가장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이런 일체감을 느꼈을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런 느낌을 나만 가지고 있는지를 잘 체크해 보셔야 된다는 거죠. 절대 이거는 나 혼자만의 이런 일체감을 가지고 있을 때는 나중에 이 사람은 계속 성장해 가고 나는 이 사람의 성장이 너무 깊은데 그게 나만의 감정이었다면 이거는 나중에 내가 뭔가 도태되는 것 같고, 이 사람만 커나가고 나는 커나가지 못하는 어떤 간극이 생기게 되죠. 그래서 이 사람도 나에 대한 그런 일체감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내가 어떤 분야에서 뭔가 잘하거나 아니면 두각을 나타내거나 성공했을 때 이 사람도 마치 자기 일처럼 나의 그런 성공이나 나의 그런 성취를 기뻐해주고 있는가를 잘 보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서로가 서로의 성취에 대해서 기뻐해주고 인정해주고 있다라면 그거는 굉장히 바람직한 관계가 되는 거겠죠. 그리고 그런 일체감을 느끼는 상대에게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지 않게 돼요. 왜냐하면 내가 느끼는 이 성취의 기쁨을 상대방도 느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든지 함께 그런 성취를 이루고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그런 어떤 상황을 자꾸 서로가 만들어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일체감이라는 느낌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가 느끼는 성공, 내가 느끼는 이 성장의 느낌을 상대방도 느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절대 이 상대방을 가만히 두지 않게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을 잘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또 한 가지 운명적인 상대를 생각했을 때 떠오르는 부분이 결핍이란 부분이에요. 우리가 그 배우자를 선택하거나 어떤 이성을 사귈 때 이 결핍이란 부분이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 같아요.
이 결핍은 자기 개발이나 뭐 아니면 내가 성장해 가는데 굉장히 중요한 테마 중에 하나잖아요. 그래서 이 결핍된 부분을 내가 얼마만큼 잘 채우고 얼마만큼 성장시키느냐가 자기 개발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죠. 그리고 이런 사람 간의 관계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이 결핍된 부분을 채워줄 수 있는 사람을 자꾸 찾게 되거든요. 제가 얼마 전에 지인을 만났는데 그분은 다른 사람에 비해서 활동적이고 여행하는 걸 좋아하고 그리고 조용히 있는 것보다 늘 사교적이고 그리고 누군가를 만나는 걸 좋아하고 그래서 본인이 생각하기에도 너무 활동적이기 때문에 안정적이고 되게 얌전하고 조용히 있지 못하는 걸 자신의 결핍이라고 생각하셨어요. 그래서 배우자를 선택했을 때 이제 이런 부분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한 거예요. 자기 자신이 너무 활동적이기 때문에 좀 덜 활동적이고 좀 안정적이고 어떻게 보면 차분한 사람이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 사람과 함께 하면 자신의 그런 부분이 채워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실제 그런 분을 만나서 결혼을 했고 지금 행복하게 잘 살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그러면 그 배우자를 통해서 나의 결핍이 채워졌는가라고 질문을 드렸을 때 굉장히 색다른 대답을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그런 배우자랑 살면서 한 가지 확신이 드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 확신은 나는 안정적이고 얌전히 조용히 절대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라는 확신을 하셨대요. 물론 그런 그 분이 굉장히 좋지만 나는 그렇게 살 수 없다라는 걸 오히려 역으로 확신을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결핍이라고 얘기하면 그 부분을 늘 채워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어떤 식으로든지 다른 사람을 동원해서라도 그 부분이 채워져야 내가 완성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그게 아닐 수도 있는 거죠. 나는 원래 그 부분이 없는 채로 태어났고 그 부분이 없는 모습이 나의 모습이고 나의 가장 완벽한 모습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남들이 보기에는 그 부분이 부족해 보일 수도 있지만 그 부분은 그 부분대로 놔두고 내가 남들보다 더 잘할 수 있는 부분을 성장시키고 더 활성화시키는 게 내 삶에 있어서 굉장히 도움이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서로 나눴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내가 배우자를 선택했을 때 내 결핍을 채워줄 수 있는 상대를 꼭 골라야 될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제가 이런 결핍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굉장히 놀랐던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저는 적어도 상대방을 선택할 때 그러니까 어떤 배우자나 이성 간의 어떤 관계를 만들어 나갈 때 그 첫 번째 기준이 내가 이 사람을 굉장히 괜찮게 생각했기 때문에 이 사람을 만나는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의외로 많은 분들이 이 사람이 어떤 부분이 매력적이고 좋기 때문에 이 사람을 만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에게 어떤 특별한 결격 사유가 없기 때문에 이 사람을 만나는 경우도 굉장히 많더라는 거죠.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물론 그렇게 결격 사유가 없기 때문에 만나서 서로 많은 걸 알아가고 좋은 관계로 발전하는 분들도 많죠. 그래서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한 가지 굉장히 안타까운 점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점이 어떤 점이냐면 특히 내가 성장하면서 굉장히 불우한 가정 환경 속에서 성장하신 분들이 계세요. 가정 폭력에 노출되거나 폭언과 무시 그리고 그렇게 인정받지 못하는 분위기 속에서 내 성장기를 보내고 청소년이 되고 그런 환경 속에서 내가 공부를 하고 컸던 분들 그런 분들 그렇게 나 유년 시절에 상처가 있었던 분들이 빨리 그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원래의 가정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환경으로 가고 싶은데 나는 아직 그렇게 경제적으로 독립하기도 힘들고 뭔가 여건이 되지 않았을 때 결혼을 하나의 탈출구로 생각하고 그 결혼을 통해서 다른 환경으로 가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는 거죠. 그리고 이랬을 때의 선택 기준은 얼만큼 이 사람이 나를 빨리 이 환경에서 벗어나게 해줄 수 있는가.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 이 사람에게 특별한 문제가 없다라면 그런 선택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저는 굉장히 많이 공감을 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내가 너무나 괴롭고 힘들기 때문에 빨리 다른 탈출구를 찾아야 되고 그런 과정에서 뭐 이성 간의 그런 어떤 관계나 결혼을 선택했다라는 거 물론 이해할 수 있고 굉장히 공감이 되지만 안타까운 점이 하나 있다라는 거죠. 충분한 이해와 공감 위에 세워진 그런 관계가 아니라 한쪽은 요구하고 한쪽은 받아들여지는 어떻게 보면 계약적인 관계 그런 하나의 계약 속에서 만들어진 관계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더 큰 상처로 돌아오는 경우도 많은 것 같아요.
어린 시절에 그렇게 학대를 받았을 때 단순히 감정적인 학대만 받는 게 아니라 저는 누구에게나 사람에게는 가능성과 천재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발굴돼야 될 가능성, 저는 그런 걸 원석의 기질이라고 하는데, 이 원석이 밖으로 드러나는 게 아니라 어린 시절을 거쳐서 더 깊숙한 곳으로 묻혀버린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나중에 어른이 됐을 때도 내가 그런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다른 사람이 그게 있다라고 얘기를 해도 스스로 인정하지 않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 그게 가장 안타까운 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누구 못지않게 훌륭하게 해낼 수 있는 재능을 가지고 있는데 그 재능이 묻혀버린 거잖아요. 그런 원석의 가능성을 발견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배우자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나도 발견하지 못하는 그런 깊이 잠들어 있는 그런 가능성들을 발견해내기 위해서는 얼마나 깊이 그 사람을 통찰하고 그 사람을 지켜봐야겠어요. 그 사람이 보여주는 것 이상의, 보여주지 않는 것까지를 봐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정말 사랑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거는 그 사람이 나를 보는 관점도 마찬가지지만 내가 그 사람을 볼 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남들이 다 보는 것만을 보는 게 아니라 뭐 취미가 어떻고 말주변이 어떻고 외모가 어떻고 이런 것들만을 보는 게 아니라 그런 것들 아래 잠자고 있을 수 있는 그런 어떤 가능성이 보이는 사람, 저는 그 사람이 정말 운명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서로가 서로의 원석을 발견해주고 인정해주고 그것을 같이 키워나갈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과의 관계는 지루할 틈이 없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어떤 사소한 잘못을 하고 설사 나와의 취미가 맞지 않고 서로의 공감되는 부분이 작다라고 하더라도 내가 내 스스로 그 사람을 통해서 인정받고 성장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상쇄될 수 있다라는 거죠. 오히려 취미나 이런 관심거리는 계속 바뀔 수 있어요. 내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그런데 내가 원래 가지고 태어난 그 원석의 기질은 바뀌지 않고 내가 계속 죽을 때까지 키워야 가야 될 어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 그런 상처를 치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그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건 다른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그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건 바로 내 자신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치유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수단은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가능성, 그 원석의 힘을 빨리 발견해서 내가 이렇게 시시한 사람이 아니고 내가 이렇게 무능력한 사람이 아닌 너무나도 강하고 멋진 사람이라는 걸 스스로 증명해내는 방법이 그 치유할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그런 걸 도와줄 수 있는 사람, 그리고 나도 그에게 그런 도움이 될 수 있는 관계가 사실은 가장 또 다른 의미에서의 운명적인 관계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자, 물론 그렇게 첫눈에 반하고 나도 모르던 나의 어떤 가능성을 발견해주는 사람을 만나는 건 쉽지만은 않은 일이에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내가 무조건 손 놓고 있을 필요도 없는 거죠. 이랬을 때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내가 원하는 사람, 그 사람의 모습이 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그런 어떤 내가 누군가가 나의 원석의 힘을 발견해 주길 원한다면 내가 타인의 그런 깊이 감춰져 있는 가능성을 발견해 주는 사람이 되려고 노력해야 되고, 내가 누군가를 첫눈에 반하고 싶다, 그런 운명적인 사람을 만나고 싶다라고 생각을 한다라면 누군가가 나를 첫눈에 봤을 때 그렇게 반할 만한 그런 매력적인 사람으로 늘 자기 자신을 성장시키고 있어야겠죠. 저는 이랬을 때 발휘되는 힘을 유인력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런 관계의 유인력이 어떻게 보면 지금 나에게 가장 잘 맞는 내가 하고 있는 그 모습의 그런 사람들을 끌어당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내가 그런 사람이 됐을 때 나와 비슷한 사람이 그런 유인력에 끌려서 나에게 가까이 다가올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진 어떤 관계의 끌림은 사실은 내가 만들어낸 어떤 운명의 결과물일 수도 있겠죠. 내가 그렇게 끌어당기고 내가 유인했기 때문에. 그래서 운명의 상대방이 나타나지 않는다, 이런 생각이 드셨을 때는 내가 그 운명을 만들어서 그 상대방이 올 수 있게끔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은, 어렸을 때 제가 좋아하던 시인데 서정윤 시인의 홀로서기라는 시가 있어요. 그 시에는 이런 구절이 있어요. 둘이 만나 서는 게 아니라 홀로선 둘이 만나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오롯이 내가 홀로 설 수 있을 때 그렇게 홀로선 상대방을 만나고 그런 사람들이 만나서 더 성장할 수 있는, 각자가 서 있는 상태에서 그렇게 성장할 수 있는 더 좋은 관계가 맺어지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홀로 서서 운명적인 상대를